자, 사회 유통 마케팅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회입니다. 사회 모의고사 유통 마케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보죠. 갑니다. 자, 기업은 마케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다음 중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이건 2번이 정답입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지향적이다? 아니죠.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죠.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현재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것도 이제 한번 별표 표시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매점은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할인 구매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그 정보 3번을 활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낭비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성 중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관리자의 계획 수립이나 계획의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와 추세에 관한 외부 정보를 또 수집하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대인 판매라든지 판매원들의 이제 외부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변화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가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난이도가 있어요. 보통 틀린 것을 골라라는 것은 틀린 걸 고르면 되는데 옳은 걸 고르라는 건 다른 게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관해서 포피 믹스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미리 보겠지만 이제 마케팅 믹스는 이 포피 믹스예요.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 그래서 한 기업이 이제 시장 표적 마케팅 타겟을 했잖아.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재구성 요소가 통제 가능 요소가 포피인데,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장소,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다음에 판매 장소, 그다음에 프라이스, 판매 쪽지, 프로모션 등이고 통제가 그러니까 포피는 통제 가능하죠.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는 뭐 문화적, 사회적 환경, 정치적, 법률적 환경, 경제 환경, 기업에 놓여 있는 상황, 자본 및 기업의 제 목적 등이 5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들으시고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자, 마케팅 믹스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케팅 의사결정의 전략적 요소를 정착적 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분리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지 않고라는 게 틀렸어요. 2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동등하게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소비자는 욕구는 충족을 통한 이익 달성이 우선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장기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기업 이익이 우선이죠.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기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기업의 다양한 활동 영역 중 마케팅 기능과 타 부서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돼야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4번이 제일 맞죠. 이것도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마케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마케터가 통제 가능한 정책적 의사결정 수단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가 바로 이 포피 믹스죠. 믹스. 이렇게 보시고. 자, 5번은 뭐 우리를 우습게 알았어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는 맞는데 플레이어라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나온 게 유통 영역,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되는데 플레이어 말이 안 맞죠. 정답은 4번만 맞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라는 자체는 이제 어떨까? 우리가 STP로서 해서 마케팅 포피 믹스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통제 가능한 요소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재구성 요소가 통제 가능한 요소로 믹스를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셨고요. 48번 갑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 가져온 그 변화 혹은 역할이 아닌 것은 쌍방향이야. 1대1, 원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정답부터 확인한다면 5번이 정답이죠. 당연히. 자, 소비자 간 거래의 필요성이 감소된다? 아니죠. C2C. 자, 우리가 B2B, B2C, B2G, C2C 모두 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소비자의 마케팅에서는 참여는 이제 전통적인 거래인 그 기업의 소비자의 거래를 벗어나 경매와 같은 소비자 간 거래, 서로 거래, 공동구매라든지 같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좀 우리가 배운 적 있었죠.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은 정보 제공의 무제한성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1대1 마케팅을 구현하는데 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광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 새로운 제품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고객이 이제 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품이 이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프로슈머, 참여한다라는 자체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마케팅 또 우리가 요새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고. 49번은 그냥 답만 볼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상기 상표군이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거쳐 대안을 떠오르는 그 제품을 말한다? 아니죠. 쌍표군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품을 말하죠. 그래서 요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다음 중 새로운 고객층에서 소구되는 신제품 시장의 진출, 즉 현재의 사업 분야와 완전히 이질적인 시장 또는 우리가 어때요? 사업에 진출하는 성장 전략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엔소프의 제품 시장 성장 매트리스의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는 경우 다각화 전략이 이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다각화 전략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수평적 다각화, 집중적 다각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 다각화인데, 자, 이건 복합적 다각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고객이나 제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시장, 신제품 이런 것들이 복합적 다각화다. 이런 것들은 우리 꼭 수치를 해놔야 돼요. 수치를. 그래서 한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51번 갈게요. 갑니다. 자, 51번을 가시면, 자, 다음 중 유통기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 나왔네요. 아, 규모의 경제 중요합니다. 이번 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규모의 경제. 규모를 크게 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판매량을 증가한다는 거죠.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유통기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은 바른 것은. 그럼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를 한다? 그러면 규모를 크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통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시키면 우리가 AC라고 그러죠. 평균 비용. 제품에 대한 평균 비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됩니다. 생산비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대역 할인점 같은 건 이제 박리담회 같은 게 좀 필요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이면서 총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확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판매량이 증가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그래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앞쪽에서 뭐 경험 곡선, 학습 효과 같은 것도 배웠죠. 생산을 장기간 많이 하면 기술 혁신, 노하우 축적, 비용이 또 줄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51번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5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마케팅 조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일단은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만 보시는데, 이 조사 문제를 정의를 하고 마케팅 조사의 설계, 그다음에 자료의 수집한 걸 이제 분석, 설계, 조사 결과에 보고 이렇게 됐죠.
그럼 앞에는 다 정의가 들어간다는 걸 맞네요. 그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가 다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조사에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 분석 설계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조마 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자만 따기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하시고요. 53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에서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머천다이징은 상품화 계획입니다. 머천다이징이. 그래서 머천다이징을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천다이징은 상품화 계획을 얘기를 해요. 상품화 계획. 그래서 소매업에 대한 기능이죠. 소매업 기능. 소매업의 기능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답부터 본다면 53번은 이제 어때요? 이 3번이 제조업자들의 상품 제조를 위한 설계 및 계획은 생산과 관련되잖아요. 얘는 생산과. 그죠? 이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천다이징은 상품화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장서와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수요 내용에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맞는 시기와 장소에서 적정 가격으로, 자,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유통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시책이다. 그래서 상품화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 하나로 이 활동에는 이제 생산, 판매할 상품에 대한 결정, 상품에 대한 기능, 크기, 디자인, 포장 등이 제품 계획, 그 상품의 생산할 양과 판매량, 생산 시기 또는 판매 시기, 가격에 관한 결정을 또 포함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2번 중간상들이 소비자를 위한 제품 구색화, 맞아, 갖추니까. 그 다음에 4번 적절한 장소, 시기, 수량, 가격으로 적절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은 맞는데요. 3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3번은 생산과 관련돼요. 꼭 체크하시고요. 54번 갑니다. 다음 중 표본의 크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우리가 그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답만 볼게요. 2번이 정답인데요. 자, 통상적으로 복잡한 통계 분석을 활용하면 할수록 표본의 크기는 더 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본의 크기는 작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커야 된다는 거,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갈게요. 서비스 품질.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서비스 품질이라는 자체가 이제 또 각광을 받는 또 문제입니다.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마케팅 유통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단 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가볼게요. 서비스 품질의 투자는 재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 자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적인 서비스 품질 속성을 실증 연구한 바 서비스 품질의 10가지 구성 차원을 파악했어요. 그중 이외 실증적인 타당성의 척도 개발을 통해서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실성, 공감성 5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했죠. 서브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인데, 그렇다면 서비스 품질 투자는 재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이 굉장히 마케팅에서 이제 연결돼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고객은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나 순간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맞고요.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그 5가지 서브콜이 있죠. 그래서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요. 자, 고객은 기대한 품질과 어떻습니까? 실제로 인지된 품질을 비교해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야겠죠. 이 정도의 품질인 것이 실제로 이제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품질이 나쁘다. 그럼 실제로 이제 또 엇갈려서 갭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서브콜입니다. 서브콜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고객의 주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정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문제예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 갑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집단이죠.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얘기합니다. 전체 집단. 그래서 특정 기준에 우리가 몇 개의 그룹으로, 모집단은 이제 샘플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겠죠. ABC로 나누어서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서 각 그룹 내에서 단순 임의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뭐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층화 추출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순 임의 추출법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층화 추출법이에요. 얘는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목되지 않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몇 개의 단층으로 나누어서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서 각 층 내에서 단순 의미 추출을 통해서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층화라는 자체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비율에 따라서 각 그룹에 대해서는 거죠. 층화된다. 층화 추출법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번도 체크를 해보실 만한 게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게 브랜드라는 자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키워드가 출제에 대한 키워드가 또 브랜드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가장 브랜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유통업체 브랜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즉 저가 브랜드, 모방 브랜드, 그 다음에 이 유통에 대한 그 업체 브랜드는 이제 PB죠, PB, 그죠? PB.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홈플러스 우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마트 우유. 저가 브랜드죠. 일단 모방 브랜드, 고객 본격 프리미엄 브랜드, 즉 및 유사 브랜드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PB가 요즘은 최근에 대형 소매 업체가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력한 이 유통업체 브랜드 구축은 점포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고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방 브랜드는 제조업체 브랜드의 이 외형이나 명칭을 모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품질 저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뭐 초코파이를 모방했다는 게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차별화를 추구하는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하우스 브랜드로 통하는 저가 브랜드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 하우스 브랜드는 디자인과 품질이 우수한 전문 브랜드로서요. 소량 생산해서 소수의 매니아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번이 틀렸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괜찮습니다, 문제. 브랜드라는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중에서 이 심리 분석적 변수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이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 등을 줄 수 있어요. 나이, 성별, 가족 규모와 소득, 직업, 교육은 인구 통계적,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심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사회 계층이나 생활 양식, 개성. 그래서 이제 이러한 1번 나이, 성별, 가족 규모와 그 다음에 3번 소득, 직업, 교육은 인구 통계적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4번 인구 밀도, 도시 크기는 이제 지리적 변수. 그 다음에 상표 애호도, 그 다음에 구매 동기, 사용량은 이제 구매자 행동 변수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분석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개성 같은 걸 얘기하니까 사회 계층, 개성, 이런 개성 이런 것들이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9번 갑니다. 자, 다음, 이거 중요하죠. 집중구매, 분산구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항상 이 두 가지를 또 키워드로 봐서 우리가 이 키가 될 수 있는 출제의 키가 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칠까요? 이거는. 자, 집중구매, 분산구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집중구매는 본사가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에 사는 거지. 한꺼번에 구매. 그러면은 규모의 공제가 발생해요. 준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 집중구매 선택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거구는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한꺼번에 하니까. 생산 고정이 연속적인 경우,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거래처의 조사, 구매 효과의 측정 등을 효과적으로 할 경우. 근데 다양한 수요를 또 충족시켜야 된다는 건 분산 구매죠. 그래서 2번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경우는 이제 분산금이다. 이건 이제 글씨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60번 갑니다. 자, 60번. 자, 이건 이제 조금 답이 두 개네요. 죄송합니다. 변수를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분리지 않고 변수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변수끼리 서로 같은 분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봐서 이를 요인으로 분류하는 상호 의존적 분석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요인 분석이거든요. 요인 분석.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인데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죠. 그죠? 이중 정답이다. 팩터 애널리시스예요. 목수 정답이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얘기합니다. 여러 변수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해서 이 변수 간의 관계를 공동 요인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은 약간 좀 어려워요. 61번은. 그래서 이제 61번 작들은 난이도가 있다. 합니다. 별표 하나 정도 하시는데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가볼게요. 다음, 시장 커버리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이 영역 제한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불공정 행위에 간주하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는 특히 이제 수평적인 제한의 당연 위법을 적용하고 수직 제한의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난이도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제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여 자기 잠식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또 보다 바람직하실 것이다. 4번 브랜드 내 경쟁은 동일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도매상 혹은 소매상 간의 경쟁을 의미하며 브랜드 간 또 경쟁은 또 공정상품에 상이한 또 브랜드 간의 경쟁을 의미하겠죠. 또 저가 브랜드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 다음 유통경로의 집약적, 이 집중적이죠. 유통경로에서 선택적 유통경로로 나아가 이 전속적 유통경로로 또 옮겨가면서 시장 커버리지는 좁아진다. 그래서 커버리지가 제일 큰 게 이제 집약적이죠. 5번 같은 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5번 같은 거요. 그래서 커버리지에 대한 범위가 우리가 집약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적,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전속적이죠. 그래서 집약적이 이제 유통경로의 선택적 유통경로로 나아가 전속적 유통경로를 적으면서 좁아진다는 게 맞습니다. 62번 괜찮습니다. 문제. 우리가 요거 이 시장 침투 가격, 스키밍하고 이제 침투 가격 계속적으로 가격 전략이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은 침투 가격 전략으로 그거는 규모의 경제와 경응곡선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잠식하면서 따라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옳게 얘기한 거는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4번이 맞아요. 다른 것들은 왜 틀렸느냐? 자, 초기에 사용하면 수익이 크게 증가한다. 수익이 증가하지 않죠. 저가 브랜드인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초기는 저가로 가야겠죠. 말이 안 되고. 자, 3번 규모의 경제와의 상관이 있죠. 경응곡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경응곡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초기에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겠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선두 경쟁자의 점유율을 잠식하기 위한 전략이다. 1등이 하는 게 아니라 2등, 3등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스키밍은 처음에 고가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낮추는 거고요. 침투 가격은 이제 낮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건 좀 필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면, 자, 얘가 이제 계속 잘 뜨고 있는데요. 우리가 침투라는 자체, 침투 가격은 좀 어디야? 침투 가격은 처음에는 저가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침투 가격. 스키밍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많다가 점점 이렇게 스키밍, 그죠? 가격이 높죠, 처음에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얘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1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선두 경쟁자의 점유율을 잠식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1등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잠식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만 맞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키밍에 대한 이 시장 침투 전략은 어때요? 침투는 저가로 가서 이 규모의 경제와 관련돼서 경험 곡선과 관련되죠. 시장의 빠른 속도는 잠식해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63번도 체크를 한번 하시죠. 이것도 출제 빈도가 있는데 63번도 자 다음 중 저수익률에다가 고회전율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할인전 같은 걸 얘기해요. 수익은 낮지만 고회전, 박리담회로 많이 팔다 보니까 수량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판매한다는 거죠. 63번은 이제 이 저수익률 고회전율 전략은 박리담회 전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전속적인 유통 전략이 아닌 집약적 유통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이 아니라 집약적 유통 정책을 활용한 것이다.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점이니까 어때요? 일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EDLP가 되죠. 그다음에 상품 구성 정책에서 상품의 깊이보다는 상품의 넓이를 또 더욱 많은 비중을 또 두게 되고 셀프 서비스도 지향하게 되고 저수익률 고회전율 전략이 대표적인 업체는 이제 할인점이라 그랬죠. 자, 백화점은 어떻게 돼요? 백화점은 고수익률 저회전율 낮겠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63번은 이거는 전속적인 유통 정책이 아니라 집약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별표점에서 하시고 64번으로 갈게요. 프로모션 믹스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답만 확인하겠는데 1번이죠. 자, 우리가 프로모션 이 자체가 프로모션 믹스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광고는 광고주가 비용을 대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알리는 것이다? 아니죠. 이 광고는 매체예요. 광고주가 비용을 대고 사람이 아닌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널리 알리는 거죠. 말이 안 맞습니다. 자, PR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고요. 인적 판매는 고객과 만나서 제품을 사도록 권유하는 거고요. 판매 쪽지는 이제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이외에 이 모든 프로모션이 됩니다. 자, 홍보는 이제 신뢰도가 높으면서 비용이 우리가 홍보를 하는 자체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무료로 가는 거죠. 통제가 어려우면 효과가 이제 간접적이죠. 광고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다음 65번 가면은 65번도 그냥 답만 볼게요. 65번도 이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5번 갈게요. 65번 가면 자, 갑니다. 자, 다음의 설명들 중에서 선매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 이 선매품 또 나온 거예요. 선매품이라는 자체가 고를 선자잖아요. 비교합니다. 그럼 어떤 게 정답이야? 이건 3번이겠죠. 자, 유통점의 브랜드와 이미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볼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이 소비재 중 하나인 선매품은 유통점의 브랜드 및 이미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를 하겠죠. 비교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66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자, 총 200만 명 중 50만 명이 특정 광고를 보았다. 평당 평균 1.6개 접촉했다. 그럼 우리가 총 접촉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지라는 건데요. 총 접촉 비율과 접촉 빈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 비율은 조사하려는 매체를 보유한 가구 중에 특정 광고를 본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건데, 광고가 실린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지금 총 200만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 자, 여기서 50만 명이 광고를 읽었다. 그러면 0.25니까 25%가 되잖아요. 이 비율에다가 빈도를 1.6을 곱하는 거예요. 4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옆에 표시하시고.
67번 갑니다. 자, 브랜드 충성도가 있죠. 브랜드 충성도, 요거 브랜드 충성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케팅에서. 그래서 이것도 별표. 자, 브랜드 충성도 및 제품 관여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일단 답부터 보면요. 2번. 습관적 구매는 이 고관여 수준에서 몰입 없이 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한다. 말이 안 맞지. 습관적 구매는 이제 저관여 수준에서 몰입 없이 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편의품이잖아요. 그래서 편의품이기 때문에 이건 편의품은 고관여가 아니라 저관여지.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이다. 습관적인 구매잖아.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 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수준에서 몰입 없이 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브랜드에 관여가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고관여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브랜드 관여가 있고 그 구매를 위험한 것으로 인지했을 때 브랜드의 충성도가 가장 높고요. 브랜드 간의 차이가 클 때 고관여 수준에서 우리가 복잡한 의사결정이 또 이루어지겠죠. 저관여는 또 간단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8번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포 배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규모가 작고 작은 전문 매장이나 여러 개의 작은 매장이 있는 대형 점포에서 이용되며, 자, 비품과 통로를 비대칭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자유롭게 이제 어떻습니까? 쇼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거니까 비품과 통로를 이제 비대칭이다. 자유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유형. 이것도 3번인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로용이다. 그럼 고객 동선을 길게 유도하는 형태로 제품을 고객에게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주로 매장의 연계성을 통한 교차 판매에 또 유리한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합형은 이제 매장의 각 부분 사이에 상품과 설치물의 종류에 알맞게 자유형이나 격자형 배치를 활용하는 거고, 자, 격자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서 바둑판처럼 형성되는 매장 형태예요. 식료품이나 할인점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보다 격자형이다. 이것도 이제 앞쪽에서 격자형을 한번 우리가 냈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9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죠. POP입니다. POP. 자, 구매 시점 광고죠.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두에서 있는 거, 매장에. 그래서 매장 안에 이제 카운터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답부터 보는데, 4번. 충동 구매를 욕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자, POP 광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판매 시점에서 우리가 충동 구매를 욕구를 자극해서 구매를 실행하는 건 말이야. 4번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찾아낼 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에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고객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매장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우리가 이동통신 광고 같은데 많이 하잖아요. 점주 광고 이런 것들. 매장 앞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POP 광고의 내용은 고객의 시선을 또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게끔 만들죠. 가다가. 또 POP 진열 방식은 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장의 또 분위기를 반영해서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0번 정도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문제인데요. 자, 69, 70도 별표 하나 정도만 쳐놓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중 고객별 수익 기여도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일단은 우리가 답을 본다면, 자, 일단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4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4번에 대한 것은 고객 실적 평가법은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RFM 분석 기법 이익 기여도에 대한 상정 기준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정답이 4번인데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RF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LTV 분석이나 HPM 기법은 우리가 이 기여도에 대한 산정 기관이 분명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량 고객에 대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RFM이고요. 우리가 고객성의 가치, 어떤 LTV 분석이나 HPM은 이 기여도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량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고객별 수익 기여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그 수익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RFM, LTV 분석 등이 있어요. 그래서 RFM은 이제 고객이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치의 금액을 구매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RFM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개별적인 수익 기여도를 직접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객의 개별적인 수익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 생애 가치 또 LTV 분석과 고객 실적 평가법을 이용해서 고객 실적 평가법은 HPM이죠. 가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구매 시점 분석해서 기업의 수익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거리가 멀죠. 그래서 RFM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최근에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구매했느냐, 최근성, 구매 빈도 및 구매량을 이용하는 고객 로열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HPM은 어떻게 돼요? 고객 실적 평가법입니다. 고객이 이제 지금까지 기업의 수익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LTV는 매출 개념이 아니라 이익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향후 예측되는 수익에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중요한 게 고객의 이탈률이 낮을수록 LTV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존 고객 유지는 또 증가하겠죠. 기존 유지에 대한 것이 증가된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회 모의고사가 좀 약간 좀 나뉘어 있으면 모의고사 이제 4회는 이렇게 난이도가 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들이 이제 위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4회 마치고 다음에 이제 5회로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